자, 학교에서 모의고사 독서 부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2020년도 거 고2인데요. 지금 고1한테 고2 걸 주고 있는데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기 전에 제가 판서를 조금 해놨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미리 서버리로 가본다면 도덕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있다. 도덕적으로 뭐 ABC라는 사건이 있을 때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도덕적 원칙주의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도덕적 원칙주의자. 두 번째가 도덕적 자유주의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플러스가 돼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도덕적 다원주의자가 나오면서 이게 6, 7 단원까지 지금 문단이죠. 문단. 그러니까 단원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문단까지 이어져 있어서 얘가 지금 안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정답이 써져 있습니다. 크게 하는 거예요. 항상 눌려있으면 여러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성적 95점 거의 다 이상 맞았죠. 근데 이제 고1이잖아, 고1. 고1에서 이제 성적 보자고 40점대부터 100점대까지 나옵니다. 중요한 게. 그리고 부분적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꼭 주의해야 될 건, 도덕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있다.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는 거죠. 1, 2, 3가 있다. 끝.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분단.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게 옳은가? 이렇게 대립된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그래서 1문단을 서머리하자면 도덕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있음. 이걸로만 서머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긴 있죠. 약속 시간 지키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할머니 돕는 게 옳은가. 그치? 먼저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한 명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서머리를 해줘야죠. 뭐가 있대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예요? 선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 선 경험한 도덕 법칙이 존재한대요. 그럼 모든 인간의 일을 반대에 따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은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주관적 욕구나 개인 현상을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줄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시작.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한다. 주관적도 안 되고 개인적도 안 된답니다. 두 번째 읽어드립니다.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와 달리 산업적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상위 원리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다 보기 때문이다.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 3대 1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뭐를 만들면 해결된대요? 하나, 둘, 셋. 법이요, 법. 그쵸? 상현을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 규범. 법을 중시하는구나. 그럼 얘는 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도덕적 우리가 자유주의자 읽은 거 맞죠? 네.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얘를 가져와서 얘는 안 된다가 1번이었고 2번은 얘가 주관적이래요? 객관적이래요? 찾는 시간 드릴게요. 주관적이래? 객관적이래? 객관적. 학생들도 보셨죠? 제가 무엇을 읽을 때 밑줄 치지 않고 따라온다면 제가 보면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쉽게 풀려면 지금 읽었는데 학생들이 읽는 게 10명 읽고 있다면 보통 8명 정도는 읽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왜? 순간적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데 온라인 친구도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요 한 지문은 내가 딱 지금 읽고 잠깐 몇 분 기억한 다음에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몇 개는 요약해놓는다. 이해되셨죠? 그게 안 되면 이제 곤란해진다는 거죠. 다음 한번 4문단에 여러분 다 읽어주세요. 시작. 도덕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상위 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걸 만드는 게 가능한가? 찾아보셔야지. 자, 불가능할 것 같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법을 만들어도 또 다른 갈등이 플러스 될 수가 있다까지 여러분이 지금 읽어줬습니다.
한편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 주장한다. 이는 도덕적 가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보기 때문이다. 가령 자유나 평등처럼 가치가 본래 지닌 내재적 속성에 상충되어 어느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 상대적으로 덜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네요.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단어가 나왔죠? 하나, 둘, 셋. 타협점. 그렇죠. 중재를 한다는 거죠. 중재를. 중간에. 맞죠. 너희 말이 맞죠.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본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개인 실판에 요약해드린 게 아니고 고1 때부터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이 풀 수가 있다면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정말 잘하는 애들 딱 보고 그냥 문제를 바로 풀지만 요약을 제대로 이렇게 해놨다. 그럼 문제 풀 때 확실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으로 하는구나. 가령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특정 갈등상에서 배려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말한다. 또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를 외에 새로운 가치를 상상할 수 있다고 본다. 도덕적 자원주의자는 도덕 갈등상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옳은지 판단하는 것보다 갈등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갈등 당사자들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둘, 셋.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죠. 오케이, 다음 봅시다. 도덕적 자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체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있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 따라야 할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자원주의는 도덕적 갈등 바라보는 근본적 인식을 바꿨다는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행정고 1학년에서 학교에서 프린터 나눠준 그 내용 맞죠? 네, 맞죠. 예, 어떤 반 했고 어떤 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반에서 이번 주에 뭐 했었나요? 영상 찍고 있을 거 빠르게. 저희 그냥 그 의문이 아니고 그냥 모음 장 마무리만 하고 다른 거는 교과서 질문만 하고 모음 자음 부분에서 많이 낸다는 거죠. 보통 13문제에서 17문제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 진도를 알고 한 주에 그걸 다 나가지 않으면 계속 밀린다. 그럼 의문 다 망해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 수준 퀄리티가 매우 떨어진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의문이 뭐야? 단어명이 아니에요. 의문의 변동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의문도 모르는데 의문의 변동 어떻게 맞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문표를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 있을 의미가 없죠 사실. 지금 벌써 저에게 벌써 2주가 지났고 의문은 첫 시간부터 내가 외우게 했는데 그죠?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로는 그냥 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오케이 좋습니다. 갑니다. 1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가장 적절한 거 1번부터 읽어줍시다. 시작.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오케이 잘라. 항상 자른 연습하는 건데 뒤까지 읽으면 견문장에 대해서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해 상반된 관점 제시했다. 그러면 좀 다른 관점들이야 다 맞죠? 일리는 있어요. 절충망은 없습니다. X가 되겠죠. 그치? 왜냐면 지금 얘가 뭐냐 1, 2, 3 끝했지. 얘네를 뭐 중지하지 않았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2번 읽어줘. 시작.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관점 비교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의의를 밝힌 건 맞죠? 네. 그냥 한 개만 찾으면 되는데 한계성이 있나 볼게요. 1번부터 1번에서 1번 보니까 이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한계가 있다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네.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한계인지는 알잖아요. 이 두 개가 한계였잖아. 맞죠? 네. 세 번째는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아까 의의는 있었는데 세 번째 지금 보니까 비판을 받기도 한다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게 일리는 있어 보여요. 2번은 강력한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맞죠? 네. 3번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을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유형별로 나눴다. 유형별로 나눴다. 일리는 있어. 그치? 그 분류 기준의 문제점은 아니잖아요. 맞죠? 네. 4번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시대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 나옵니다. 틀렸어. 5번 읽어주세요. 시작.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분화된 배경을 더 제시하고 읽을 필요가 없죠. 그게 왜 잘라졌냐? 왜 그 배경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시작이 이걸로 됐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 그래 저는 몇 번? 2번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됐지? 자 17번 우리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기행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아는 건데 뭐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니은이죠. 니은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1학년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한번 보는 거죠. 니은 보니까 도덕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요. 3번. 자, 니은은 상위 원리를 통해 현실적 규범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맞네요. 상위 원리. 왜 맞냐? 선생님 그거 너 무책임합니다. 왜 맞나? 그거 써놨잖아. 상위로서 객관적으로 뭐야? 법 만들라고 했잖아. 이거 맞죠?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맞는 거. 이해되지? 4번. 니은은 선언적 도덕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써져 있습니다. 이걸 써놨으면 지금 되는 거죠. 왜? 여기 써져 있잖아. 선언적이 안 된다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걸 써놓은 이유가 만약 이걸로 이게 안 풀린다 그러면 서브레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이 세 번의 연습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니은은 답이 안 나왔어. 5번 볼게요. 니은 모두 도덕적 갈등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해결할 수 있는데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지? 동그라미 됐어. 니은은 답이 안 나왔어요. 기억 볼게요. 기억은 언어 사이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법칙이 있다고 본다. 기억은 보편적인 게 있대요. 보편적. 그럼 선언적만 나왔는데 이 문단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죠. 이 문단에 지금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문단? 안 나와? 이 문단에? 이 문단에 나오죠. 어디 나오니까? 어느 사회나 보편적. 자, 어디에 나오나 할 때는 맨 문단의 밑에서 몇 번째 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맞죠? 하지만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언적 도덕법칙이 존재한다면 도덕할 때는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도 쉽게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라고 이게 한계다 얘기를 했잖아 얘가. 그럼 얘가 지금 맞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만약 모르겠으면 우리가 3번 치는 거고 1번 아니면 지금 몇 번 되겠어? 4번 되겠죠? 자, 4번, 1번 아니면 지금 몇 번이지? 3번이죠, 3번. 미안. 기억은 도덕적 가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순위 판단. 우선순위 맞나요? 일단 안 나오거든요? 다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나는 그냥 정답 3번 쓰겠습니다. 왜? 지금 적절하지 않는 건 찾는 건데 안 나온 건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죠? 나머지는 다 찾았으니까. 자, 18번 한번 봅시다. 18번. 가히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설명한다. 오늘 가장 적절한 거. 보기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줍시다. 시작. A는 친구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B에게 돈을 갚지 못했다. 이에 B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 C는 A의 상황이 딱하다고 생각했으나 A가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판사 C는 친구 D는 C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C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에 C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민했으나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단념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게 C인데 C의 직업이 뭡니까? 하나, 둘, 셋.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 법전에서 어떤 사람 왔을 때는요. 돈 빌렸으면 돈 갚아야지. 그러고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어요. 맞죠? 일문단에서. 맞습니까? 네. 근데 친구에게 돈을 지금 지금 빌려줬는데 지금 얘가 안 갚고 있어요. 근데 얘는 소송하지 않았죠. 이해되죠? 네. 얘가 지금 판사로 있을 때와 그다음 개인으로 있을 때 선택이 달라졌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양 관점으로 여기서 쓴 거죠. 본인이. 맞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와 나에서 일단 나로만 볼게. 나에서 C가 올바른 가치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된다. 도덕적 다원주의자 관점이에요. 도덕적 다원주의자 관점의 만남만 볼게요.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히 틀렸죠. 다원주의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맞죠? 이해됐지? 네. 자, 다음. 자, C가 서로 다르게 판단한 거 맞네. 조건에 따라 같이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로 써져 있네요. 맞네. 자, 왜냐면 앞에 우리가 다원주의자만 읽어볼게. 다시 한번 보면 다원주의자가 가부터 있잖아요. 그치? 맞죠? 거기에 이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도덕적 가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대요. 됐지? 그 다음 밑에 어떻게 나오냐? 자, 어떤 조건에서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는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달라지는구나 알 수가 있죠. 2번에 일리가 있어. 3번 한번 볼게요. 가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와 맞아. 나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는 동일하겠냐? 다르겠지. X. 만약 동일하다면 똑같은 일을 하겠죠. 가에서 C는 통일된 지표에 따라 판단했고 나에서 C는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 통일된 지표 자체가 없어요. 누구는? 도덕적 다원주의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근데 2번 놓치면 바로 4번 쓰게 돼 있죠. 가에서는 두 가치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하지만 나에서는 상충되지 않는다. 상충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원주의자에서 한번 볼게요. 상충을 하느냐. 1문단에서 상충 나와 안 나와? 1문단만 봐봐.
가의 인문단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중간 부분에 가령 보이시죠? 가령 잔여평균적 가치가 본래 지닌 내재소사 상충인데요. 언어를 추가하다 보면 다른 것을 상당히 덜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나오고 있죠. 그럼 얘 입장에서 뭐예요? 어느 경우에서는 상충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찾는 거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머리에 기억해야 된다. 왜 기억해야 되냐? 자, 요 지문 보면 지금 앞뒤로 보는 지문이죠. 맞죠? 이해되죠? 앞뒤로 보는 지문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왜? 이게 눈앞에 바로 보이면 바로 풀 텐데 힘들단 말이야. 이해되시지? 자신감 가지고 19번 밑글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을 적절히 하는 거. 보기 여러분이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이웃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은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갑은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며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CCTV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CCTV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다며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위해 CCTV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재밌는 질문이죠. 갑은 뭐예요? 도둑당한 적이 있을까? 당연히 많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을은 본인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지킨 거야. 세상 웬일이야. 그쵸? 그러니까 둘이 가치가 다르겠죠. 모양 한번 보세요. 1번이 누구야? 도덕적? 이 도덕적? 원칙주의자. 2번은 누구죠? 도덕적? 자유주의. 자, 요렇게 있을 때 1, 2이기 때문에 2, 3이 정답이 아니면 4, 5가 정답입니다.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냐? 자유주의자부터 본다면 2번, 3번 순서로 보는 거고 다운주의자는 4번, 5번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평소대로라면 제가 4번, 5번부터 보는데 아까 도덕적 다운주의자 문제가 이미 나왔어요. 18번에 맞죠? 그러면 중복돼서는 보통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2번, 3번부터 보죠. 자, 이게 방식론입니다. 저는 고3 되면 방식으로밖에 지도를 안 하거든요. 확률로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6년간의 확률이 100%인 무려 100%인 구조 모양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얘를 보통 이제 위 지문에서 문제를 냈잖아. 맞죠? 그래서 얘 한 문제 있으면 얘도 한 문제 있고 얘도 한 문제. 보통 뭐 4문제라면 얘 한 문제 더 있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운주의자 아까 18번에 강력한 문제 나왔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 3번부터 봅니다. 자유주의자인데 자유주의자가 두 번째 나오는 애네요. 2번 한번 여러분 읽어줄게요. 시작.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에 의해 CCTV 설치 확대가 결정된다면 을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자,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에 따라서 설치가 합의를 했대요. 합의라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하나, 둘, 셋. 법이 만들어지죠. 그럼 다른 거 맞아 틀려? 당연히 맞겠죠. 이해되시지?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맞출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으나 아픈다면 앞을 봐야죠.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이 CCTV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는 의뢰 입장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갑이 양보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왜? 얘는 두 명이 무슨 법을 만들어? 객관적인 법이야? 주관적인 법이야? 객관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건데 법도 안 정해졌는데 따르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아주 이런 걸 쓰레기 문제라고 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4번을 한번 읽어줍시다. 4번 시작.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갑과 을이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타협할 수 있는 지점. 정확히 맞네요. 한서가 되어 있네. 맞죠? 오케이 굿. 5번 도덕적 다원주의자들은 각각 을이 CCTV 설치 확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도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안 나쁜 게 중요하다. 여기 써져있네. 인간관계. 맞죠? 이해되시? 그 1번만 보면 되죠. 1번 마무리합시다. 우리 학생들 읽어주세요. 시작.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CCTV 설치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갑이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다. 요 문제 원칙주의자들은 지금 뭐야? 무슨 법칙이 있는데 뭐라 써져 있어? 주관적도 안 되고 개인적도 안 된다고 써져 있으니까 1번 맞아 틀려요? 맞는 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너가 그 개인적 경험 의미가 없다라고 얘는 얘기할 거 아니야. 이해되죠? 요렇게 써머리하고 푸는 습관을 독서에 기른다면 고3이 되는 독서에서는 절대 안 틀립니다. 수많은 방법 두 번 해보세요. 선생님 쉽게 푸는 방법 없나요? 네,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제가 국어 20년 지도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제일 쉬우니까 요거를 빠르게 써보려는 연습을 해보세요. 1학년 때부터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왜? 3살 버릇? 8가지가 안 되잖아요. 1학년 때부터 넘기는데 느리고 뭔가 스피드 느리고 중학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일단 2번 시험은 망해요. 중간 기말 망한 다음에 정신 차려야겠다. 학원 문제일 거야. 다른 데 돌아오지. 학원 안 맞는 것 같아. 과외 봐야지. 과외는 아닌 것 같아. 혼자 해봐야지. 그 다음 눈 딱 떠보니 고3이에요. 내신으로 학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정신 우리 바짝 차리고. 1학년 사실 공부 가르칠 거 별로 없어. 중간고사. 그 전에 뭐를 하는 거 우리가 계속. 다시 리프레시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20번 너무 쉬워서 영상으로 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16번부터 19번까지 다시 한번 쭉 내려오면서 이래서 정답이었구나 한번 느끼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따 볼게요.